안녕하세요. 2주차 3강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던 2강의 때 시작을 했던 이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가동 범위라든지 최대 속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쉽게 안 들어갔을 겁니다. 네, 꼭 봐야만이 가장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가동 범위 SLRBT 6개 축이 있는데요. 6개 축이 어떻게 구동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여드리는 이 3D 오프라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유를 여기는 일단 하고 어,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니플레이터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요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펜던트 한마디로 조작 장치죠. 조작 장치. 음, 쉽게 얘기해서 티칭 박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에, 정의를 어떻게 이제 감을 잡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SLRB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조작 방법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XLRBT가 뭐냐면, 여기 축에 보면 S, L, U, R, B, T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요 키는 축 조작키라고 합니다. 축을 조작하는 키. 예. S 플러스 마이너스, L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모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H로브 모터의 정방향, 역방향. 이기 때문에 키가 두 개씩 있습니다. 자, 우선, 이 3D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안전에 있어서 확 자유스럽죠. 실제 로봇은 안전에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3D 시뮬레이터는 좀 자유스럽죠. 그래서 SLURBT가 되는데요. S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S 마이너스 L 플러스 좀 돌려서 해야겠네요. L 플러스 L 마이너스 U 플러스 U 마이너스 U 플러스 U 마이너스 그다음에 R 플러스 R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 6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요? 요거를 좀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필요로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기 인폼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쫙 있어요. 인풋, 인아웃 관련된 거 여기 쫙 나와 있고 컨트롤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모션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아르트메틱, 시프트, 아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표준, 음, 1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를 하면 더 많은 명령어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SLURBT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그 3D 오프라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봤듯이 로봇을 봤듯이 SLURBT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양표 기재 내용 중에서 구조. 자, 수직 다관절형이냐, 수평 다관절형이냐. 우리는 수직 다관절형입니다. 축수. 조금 전에 육축자유도. 즉, SLURBT가 있는 육축이죠. 한번, 그,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고 나서는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아, 잘 되길 이제 바라면서, 그다음에 가반 질량. 가반 질량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에 한 그림을 본다면, 여기 있는 글자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할게요. 못하면 UP50의 경우, 즉, 무슨 얘기냐. UP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네, 숫자 50. 50이란 얘기는 뭐냐면 가반 질량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건 로봇의 암이에요. 로봇의 암이고 요거는 로봇의 그 핸드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 핸드, 그 다음에 그 핸드가 워크. 제품을 그립하고, 그립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들고 있거나 어, 그 무게까지 포함된 거예요. 즉, 여기에 박스의 5kg는 뭐냐면 이쪽에 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인풋, 아웃풋 신호가 가야 되잖아요. 네, 이 터미널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 부하 45kg. 즉 핸드의 그 자체 무게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워크의 무게, 제품의 무게. 제품은 로봇이 핸들링하는 로봇이 다루는 어, 워크가 제품이 되는데 그 제품을 일반적으로 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워크의 무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UP50인 경우에 가반 중량, 이 로봇한테는 50kg를 넘기는, 워크가 50kg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즉, 가반 질량은 이 로봇이 워크 포함해서 기타, 액세서리 그런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반복일치 정밀도?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로봇의 어빌리티,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그 정도는 어떻게 돼요? 아주 정교해야 하겠죠? 정교해야 하겠죠? 음. 뭐, 예를 들어 반복 일치 정밀도가 어쩔 때는 플러스 5mm, 어쩔 땐 플러스 1mm, 어쩔 땐 0mm, 어쩔 땐 10mm 왔다 갔다 하면 그 폭이 워낙 많다 보면 제품에 대한 균등성, 일관성이 확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로봇의 정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로봇의 정도, 위치 반복 정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로봇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죠. 정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기술과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앞에 얘기 잠깐 이제 했었는데요. 위치 방법 정밀도 0.0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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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mm. 뭐 거의 솔직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한옥가다가 제품이 상당히 그 정교한 그 제어를 필요로 할 때는 이 정교한 로봇이 아니면 채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로봇의 이쪽에 나와 있는 게 그 기종인데요. 조금 전에 그 가반 질량 얘기를 했었죠. HP 165.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165kg까지 들을 수 있는 로봇이에요. UP 50, 50kg까지, HP 20, 20kg까지, HP 6, 6kg까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03mm, 0.07mm, 0.20mm. 자, 로봇이 어떻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반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치 반복 경밀도는 늘어나겠죠. 음.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는 그 로봇 메이커의 경쟁사끼리 상당히 어, 주의를 요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위치 반복 경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0.03mm일 경우에 이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준은 뭐냐면 그 ISO에 0.03mm가 나오기 위한 로봇 테스트 환경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상하 위에서 어, 높이 1m 지면으로부터 해서 0을 놓고 100mm 1m 그 규정이 나와 있어 그대로 로봇의 그 상하를 10,000번, 20,000번, 몇천 번 그런 부분들을 행위를 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틀어져 있느냐. 위치는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mm가 나온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0mm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가능하죠. 설계상 쪽이니까. 하지만 실제 로봇은 불가능하죠. 0mm의 방법 정밀도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로봇의 전 세계 로봇 메이커,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 로봇의 그 사양서를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음, 즉, 이 반복 정밀도는 그 로봇의 성능과 기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이치 정밀도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동작 범위, 자, 그런데 그 3D 시뮬레이터로 작업 본 내용입니다. X축. 그 위에서 본 겁니다, 로봇을. L축, 옆에서 본 거예요. 그다음에 U축, 측면에서 봤는데, 요 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R축, 이 암이 회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B축, 요 부분, 손목축의 요 B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T축이, T축은 요 끝에 회전하는 거고요. 동작 속도, 그다음에 허용부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허용부하. 이 허용부하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 제 기억으로는 어, 이 모멘트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그 생각이 좀 나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됐기 때문에. 본체 손목축 RBT 손목축이 허용 가능한 모멘트와 간동 모멘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부하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이 가반 질량,
모멘트, 관성 모멘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부하란. 모멘트란. 우선 모멘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멘트가 뭐예요? 영어. 영어기 때문에 잘 멀리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시소는 알죠? 시소. 시소 타봤죠? 아기 때. 시소 탔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체중의 사람이 양쪽 끝에 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때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체중, 동일한 체중, 그 다음에 동일한 길이일 경우에는 무조건 기울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kg, 10kg,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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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어느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서 1m가 아니고 1.01m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아니,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죠. 0.01 더 시도가 길어지면. 그죠? 또 체중이 10kg가 아니고 10.01, 0.1g이라도 많아지면 어떻게? 좀 기울어지겠죠. 자, 요거를 정리한 게 뭐냐면 모멘트예요. 모멘트는 뉴턴 메타예요. N 뉴턴. 뉴턴의 그 단위 환산 그 데이터가 있죠. 모멘트란. 그래서 뉴턴 단위 환산 곱하기 메타 기럭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량 곱하기 길이. 중량 곱하기 길이. 중량과 길이가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변화시킨 거거든요. 뭘 변화시켰냐면은 이 똑같은 10kg짜리인데 기럭지를 좀 더 길게 했어요. 길게 한 게 아니고 그냥 1m로 내버려뒀고 우측에 있는 거는 1m에서 0.5로 줄였어요. 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왼쪽으로. 자, 요게 이제 그 모멘트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A, B. 여기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10 중량 곱하기 기럭지죠? 자, 메타죠? 자, 10kg 곱하기 9.8 메타 퍼 세크의 자승.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중력 가속도. 요게 이제 중량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1m. 그래서 98 뉴턴 메타가 되는 거고, 이 비축에는 어떻게 돼요? 10kg 중량에다가 9.8 메타 퍼 세크의 자승 곱하기 길이가 어떻게 돼요? 1m가 아니고 0.5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멘트 값은 49 뉴턴 점 메타가 되는 거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게 모멘트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본 컨셉만 갖고 있으면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멘트 최소가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앞에 계단식에 보면 9.8 메타퍼세컨드 자성이 있죠. 중력 가속도죠. 즉, 중력의 모든 사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을 거예요. 녹화 강의를 보고 있을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그 어떤 자세들이더라도 중력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랫 방향으로 흩어져 있죠. 모멘트는 모멘트는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양표 기재 내용 중에서 이제 이렇게 거리 기럭지 이 기럭지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또 컨트롤하기 쉽죠. 기럭지가 긴 경우에는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게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의 움직임.
종류이지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로봇이 로봇 사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이제 기재 내용 중에서 이제 로봇의 가반 중량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어, 그다음에 모멘트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즉, 요거는 이제 밑에나 가로나 세로나 요거는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6kg짜리라고 하면 167까지는 문제없이 간다 이거죠. 문제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238mm까지 움직여야 한다. 기럭지가.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가반 중량이 3kg짜리 로봇이라면 충분히 간다는 얘기죠. 6kg짜리는 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모멘트만 얘기를 했었고요. 이 관성 모멘트의 기본 컨셉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즉,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던 기차가 급정거를 밟은 그러니까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왜? 100km를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려고 하는 성질을 죽여주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관성 모멘트죠. 역으로 정지해 있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왜 움직이게 하려고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왜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건데 이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엔진을 하든 뭐 전기자동차로 하든 엔진을 통해서 그 고정하려고 하는 그 힘을 이기는 그 힘 파워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관성 모멘트예요. 이게 어,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해요. 근데 하려고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생각 안 하려고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 계속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도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죠. 밤에 안 보이니까 뇌를, 몸과 마음을 쉬게 해라.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뇌를 또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관성 모멘트예요. 자, 회전하려고 하는 건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게 관성의 모멘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회전시키는 것보다 세모를 회전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식이 다 있는데요.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공부하는 얘기는 난 하고 싶진 않아요. 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로봇을 응용하고 설치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런 계산식까지 하면 좋긴 좋은데 쓸데없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허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근본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이 설치 환경, 전원 용량. 그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어, 매니플레이터하고 그 매니플레이터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러, 즉 CPU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하드웨어 그 보드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PCB 보드죠. 그 PCB 보드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는 그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강의, 2강의, 3강의 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